중조실록 59권 중종 22년 8월 12일 정사 네번째 기사 1527년 명가정 6년 황해도 안하게 지진이 발생하다. 중조실록 59권 중종 22년 8월 13일 모 첫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로 아래기라. 이 항은 집정 대신으로서 대신의 말을 듣지 않고 대간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지난날의 풍습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폐단을 고치지 않으면 나중에는 죄 주는 데에 이른 후에야 고치게 될 것이니 모른지기 속히 고치라 하였습니다. 이는 대간으로 하여금 말을 할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신들이 반드시 잘못된 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랜 것이니 어찌 지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신들을 퇴직시켜 주소서 하니 전교하였다. 임금은 대신이나 대간에 대하여 그 말이 합당하면 들어주고 합당하지 않으면 들어주지 않는 것으로 가부를 상세히 살필 따름이다. 만일 대간의 말은 다 들어주고 대신의 말은 들어주지 않는다면 한쪽의 말만 들어주는 배단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이런 뜻을 어제 이미 말하였다. 이 항이 말한 것은 이 승겸 및 전운청의 공사가 부당하다 하여 말한 것이다. 사직하지 말라. 중조실록 59권 중종 22년 8월 13일 모 두번째 기사 대간이 아뢰기라. 사직하지 말라는 정중한 상의 분부를 받들었으므로 이에 신들은 직에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 항은 집정 제상으로서 지난날의 풍습 조광조 때를 말한다. 남하다고 핑계하여 아뢰었으니 이는 대간으로 하여금 말을 못하게 한 것일 뿐만 아니라 사림을 해치려는 것으로 국가의 위망에 크게 관계되는 일입니다. 옛부터 권신이 자기의 술책을 성사시키려면 반드시 이렇게 해왔으니 하루라도 조정에 있게 할 수 없습니다. 속히 찬축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라. 대간 이 항이 말한 것을 그러다하여 죄주기를 청한다. 그러나 이 항이 어찌 사림을 해치려 한 것이겠는가? 평상시의 재상은 자신의 마음속에 품은 것을 말하는 법이다. 따라서 쓸만한 말이면 채용하고 쓸만한 말이 아니면 버리는 것이다. 그러니 어찌 언세의 잘못을 따져 죄질 수 있겠는가 하고 윤호하지 않았다. 대간이 6차례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으니 이어 차자를 올렸다. 이 항은 본래 편벽된 상품에 협소한 소견을 지닌 인물로 직위가 그 분수에 지나친 데다가 끊임없이 방자함으로 공론이 허여하지 않은지 오래였습니다. 지난번 조광조 때 복상할 제에 재상이 잘못 첨가하여 전하의 총명을 그르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작품을 뛰어넘어 외람되게 정승의 직위를 받게 되니 조야가 놀라고 괴이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다가 공론이 한번 일어나자 성상의 결단이 물 흐르듯 통쾌하였습니다. 여기에 어찌 들것만큼인들 사사로운 뜻이 있었겠습니까? 진실로 삼공은 중한 소임이라서 그 적격자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항은 복속을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공론을 원수로 여겨 오래도록 울분을 쌓아오다가 한번 마음대로 해보려 하여 경연에서 대신을 중히 여겨야 한다는 의논을 빌어가지고 은연중 대간을 경함하려 계획한 것입니다. 대저 대신은 진실로 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러나 어찌 대간의 입을 봉쇄하고 공론을 폐기하여 대신을 중히 여기는 것이 되겠습니까? 대간은 공론이 있는 곳입니다. 공론이 행해지면 조정의 권위가 높아지고 조정의 권위가 높아지면 대신도 절로 중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이치가 반드시 그런 것입니다. 옛부터 권신으로서 사사욕심을 이루고 속셈을 행하려는 자는 반드시 먼저 언로를 막고 사료를 배척하여 임금을 고립시킵니다. 그런 뒤에 자신이 하고 싶어하는 것을 마음대로 함으로써 난망의 화를 가져오게 합니다. 지금 이 항의 말에 근래 대간에 조광조 때의 풍습이 남아있으니 지금 구제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형세가 주의를 다스리고서야 구제할 수 있을 것이니 손상이 매우 반드시 많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광조 등은 괴격한 것으로 정사를 어지럽히다가 그 당뇨와 함께 모두 찬방되었습니다. 조정에서 이미 그 폐단을 개혁하고 대정 지중의 도리를 힘쓰고 있으니
그릇된 것을 바로잡는 데 있어 지나치게 구차한 점은 있을지언정 어찌 괴격한 습관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항이 이것을 모르지 않을 텐데도 이렇게 하는 것은 근거 없는 일을 가지고 면하기 어려운 화를 만들어 일망타진하려는 것입니다. 옛말에 한마디 말이 나라를 망하게 할 수 있다 하였는데 항의 이 말이 일단 시행되면 사기가 저상되고 언로가 막혀 권간이 멀대로 날뛰어도 누가 다시 말하려 하겠습니까? 바야흐로 전하께서는 말 끝에 우연히 나온 것이라 미루지 마시고 평소부터 음흉한 계책을 품고 있었음을 살피시어 쾌히 명단을 내려 먼 변방으로 찬축시킴으로써 그 죄를 바로 섰사하니 답하였다. 지금 올린 차자는 열람했다. 그러나 이 향이 비록 재상직에서 재임되더라도 어찌 털끝만큼이나 여기에 혐오와 원망을 가지겠는가. 대신과 대간의 경중을 나누어 말한 것은 반드시 말 끝에 잘못 나온 것일 것이다. 대죠. 대신에게 과실이 있는데 대간이 이를 알면서도 두렵고 위축되어 말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어찌 조정의 복이 되겠는가? 대간이 실수한 일이 있는데 대신이 알고도 말하지 않으면 이 어찌 조정의 복이겠는가? 대간과 재상은 서로 가부를 따져야 되고 임금은 그 가운데 반드시 그 쓸만한 것을 택하여 쓸 따름이요. 재상과 대간의 경중을 분별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다. 지나간 일을 끌어다 인용하는 것은 그 뜻이 전 일에 징계되어 후 일의 폐단을 구제하라는 것이다. 다만 말하다 잘못 나온 것이지 무슨 다른 뜻이 있겠는가? 대신이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하여 갑자기 찬축하지 한다면 또한 지나친 것이 아니겠는가? 증조실록 59권 중종 22년 8월 14일 기미 첫 번째 기사. 조광에 나아가다. 이 항의 아랫말은 국가 칠안에 크게 관계됩니다. 대저 언론은 넓혀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날의 괴격한 풍습이 아직도 남아있으니 고쳐야한다고 하였는데 그릇된 것을 교정하는 방법이 있어 경박한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근래의 사습에 어찌 괴격함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조광조 때의 습승이 지금껏 남아있으니 부득이 죄준 연후에야 고쳐진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도 지금 괴격한 습속이 없음을 모르고 하는 말이 아니라 대간을 경함시키려는 계획 때문입니다. 지금 이 사람을 죄주지 않는다면 한번 귀에 거슬리는 말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조광조 때의 습승이 남은 것이라 지목할 것입니다. 상회본부에는 우연히 말하던 끝에 잘못 나온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대신이 어찌 평시에 생각하지 않고서 갑자기 아뢰었겠습니까? 이항도 평시에 항상 아뢰려고 하였다 하였으니 이것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하고 정은성유는 아뢰기를 이항이 아랫 말은 일조일석에 계획한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평일 지니고 있던 마음이 지금 발로 된 것이요. 말 끝에 실수한 것이 아닙니다. 조광조 때의 습성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한 말은 근거 없는 일을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말을 할 수 없게 하여 사료를 함해하려는 것입니다. 대저 옛부터 권신이 자신의 술책을 부리려면 반드시 먼저 근거 없는 말을 꺼내어 살임을 배척하고 언로를 막음으로써 임금을 고립시킨 연후에 자신의 술책을 부리는 것입니다. 이 말은 국가의 질환에 크게 관계되니 만일 하루라도 조정해 두어둔다면 위망이 곧 닥칠 것입니다. 속기 찬축하소서 하니 영사 정광필이 아뢰기를 대간이 아랫 말은 지나칩니다. 대간의 뜻은 신들과 다른 점이 있어 지극히 곤란합니다. 대저 대간의 말에 어찌 모두 다 옳겠습니까? 사람마다 시비를 하게 되면 언로가 막힐까 저하여 유유히 지내왔습니다. 지난날 조광조들 때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신이 어리석은 자지로 또한 정승지위에 있었습니다. 조광조는 과격한 일이 있으면서도 아름다운 말도 있었으므로 사람들이 아랠 수가 없었는데 나중에는 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대간을 한 사람이 독점해서 했습니다. 광조가 아니면 김정이요 김정이 아니면 광조로서 이 두 사람만이 서로 교대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용단을 내리지 못한 것은 언로가 막힐까 두려워서 주저한 것입니다. 그래 또한 어찌 이런 풍조가 없겠습니까?
지금의 대간에 대해서 다른 일을 모르겠습니다만 언로가 넘지 못한 배단은 있습니다. 작년과 지평을 3, 4인이 서로 돌려가면서 하고 있는데 할 만한 자가 있어도 조금만 이론이 있으면 공박합니다. 외방의 수련 가운데 어찌 대간에 임명될 만한 자가 없겠습니까? 그런데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항은 이 배단을 우려한 것이고 조정에서도 모두 우려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가 말 끝에 잘못 말한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한 것이 지금의 대간을 말한 것은 아닙니다. 전번에 조계상과 장순서는 말 한마디에다가 배척당하였습니다. 지금 만일 이 항을 주의해 준다면 이 풍조가 또한 지난날과 같을 것입니다. 공의를 생각하지 않고 경솔히 찬축하기를 청하는 것은 지극히 그릅니다. 지금 입시하는 재상도 한두 사람이 하는데 누군들 이것을 우려하지 않겠습니까? 외방 수령의 경우에 너무 심한 자라면 대간이 논밖에 체임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찰사의 전최에 의해 재직되는 자가 겨우 2, 3인인데 반해 대간이 논박하여 체임시킨 자가 반이 넘습니다. 대간이 잠시 농계했다가 그만둔다면 관찰사 또한 사람인데 어찌 분명하게 출처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그 논박이 또한 모두 옳은 것이 아닌데야 말해 무엇 하겠습니까? 그러나 끝내 패할 수 없어 다시 그 사람을 쓰게 되니 이는 지극히 요란스러운 일입니다. 이번 이항의 일을 보건대 누가 안심할 수 있겠습니까? 대간이 스스로 이념하지 않고 갑자기 찬축할 것을 청하니 지난날과 다른 것이 뭐 있겠습니까? 이는 귀를 가리고 종을 도둑질하는 것과 같습니다. 모름지기 상하가 화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자기와 다른 의논을 제기하면 이렇게 하면서 지금은 지난날의 풍습과 같지 않다고 한다면 옳은 일이겠습니까? 대저 재상과 대간이 서로 규철 시정한 뒤라야만 대정 지중의 도리를 지켜갈 수 있습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면 위에서도 시청을 넓힐 수 없습니다. 바로 이 양의 말이 대간의 입을 봉쇄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대간이 다른 의논을 봉쇄하는 것은 어찌 옳은 일이겠습니까? 하고 임백령은 아뢰기를 이항이 아무 일을 그르쳤다고 분명히 지적하여 대간이 그러다고 했다면 대간은 당연히 인혐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법년이 조광조 때의 풍습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아뢰었으니 후일에 언로가 막히고 폐해가 크게 되겠으므로 감히 아뢰는 것입니다. 하고 정광필은 아뢰기를 언로가 막힐까 두렵다는 말은 과연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 이의가 많은데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아뢰니 이를 옳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제3의 의논이 어찌 다 옳지 않겠으며 대간의 말인들 어찌 그런 것이 었겠습니까? 신은 이 양의 아비로 서로 상종하였었습니다. 이 양은 연수하여 신과 같은 연배가 아니라서 그 마음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가짐이야 어찌 전일 정승에 임명되지 못한 것 때문에 분노해서 한 말이겠습니까? 이 항은 일품재상입니다. 대간이 지레 짐작하여 거론하였으니 지극히 그런 처사입니다. 하고 성녀는 아뢰기를 대가는 언책이 소임입니다. 만일 자격이 불합한 사람이라면 부득이 논박하에 체임시키는데 이것을 조광조 때의 습성이 남아있다고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이 양의 말은 일시의 언로에만 방해가 있을 뿐 아니라 길이 후세에 무궁한 폐해가 되겠기에 감히 아뢰는 것입니다. 찬축시키자는 말이 비록 과한 것 같지만 그 마음가짐과 공론을 폐기한 것으로 보면 주의가 찬축시킬 만합니다. 하고 임백령은 아뢰기를 그늘 지금의 기습을 보건대 조광조 일에 징계되어 지난날에는 옳은 일을 말하였는데도 모두 그렇게 주의받았다고 하면서 지금에 와서도 옳은 일이지만 감히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모름지기 언로를 넓혀야 하겠습니다. 하고 정강필은 아뢰기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두 어찌 정력이 있겠습니까? 지금 기용된 사람도 모두 그때의 사람입니다. 그때는 모두 옳다 하더니 지금은 모두 그러다 하니 이는 위에서 짐작하시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고 성녀는 아뢰기를 재상과 대간이 서로 갑으로 논하여 결정하는 것은 국가의 복입니다.
대신도 그릇된 일이 있으므로 대간이 아뢰는 것인데 이에 조광조 때의 괴격한 습성이 아직 남아있다고 하니 이는 언로를 막는 것입니다. 하고 정강필은 아뢰기를 이항의 말이 화평하지 못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찬축하기를 청하는 이것은 전일의 기습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공로는 대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3대 이상 대간이 없을 때는 누군들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어찌 대간이 말이라 하여 한결같이 다를 것이겠습니까? 지금 대간 외에는 말을 못하게 하고 대간이 된 자는 공론을 헤아리지 않고 갑자기 찬축하기를 청하니 지난날 말을 들을 것 같습니다. 대간의 말이 어찌 다 옳겠습니까? 만약 하지 못할 일이라면 당초에 아뢰지 않았어야 할 것입니다. 하고 성류는 아뢰기를 지금 화해시키는 것은 위에 달려 있습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이항이 아랫 말은 나도 들었는데 대간을 가리킨 것이 아니다. 전의 일을 끌어다가 인용한 것은 은미할 때 막지 않으면 반드시 폐해가 있게 되고 폐해가 극도에 이른 후에 고치게 되면 상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기에 전조의 일을 징계 삼아야 말한 것이다. 그러나 대신과 대간의 경중을 분별하여 말한 것은 과연 부당하다. 조종의 일은 대신과 대간이 서로 가부를 논하여 결정하는 것이 가하다. 만일 임금이 경중을 나누어 어느 한쪽만 말만 듣는다면 불가하다. 이 항의 뜻은 사람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후일의 이 일을 염려하여 말한 것이다. 하며 정광필이 아뢰기를 신이 지금 아랫말에 어찌 그런 것이 없겠으며 또한 어찌 채용할 만한 것이 없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렀다. 세상과 대가는 서로 가부를 논한 것이 가하다. 이 항의 마음가짐이 어찌 사림을 해치려 한 것이겠는가? 진조실록 59권 중종 22년 8월 14일 기미 두 번째 기사 좌이정 정광필 우이정 심정 좌 찬성 긴급 피비 아래기라. 신들은 대간이 이항을 농계한 일 때문에 아래려 왔습니다. 그늘 이항이 아랜 뜻은 신들이 품고 있던 일입니다. 이 마음을 누군들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간의 말끝에 패단이 있어서 아뢰게 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대간이 이 항을 산축하자고 했는데 당초 항이 염려하여 아는 것은 일이 그릇된 후에 고치면 사람이 많이 상하는 것이 다시 조광조 때 같을까 염려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간이 도리어 이를 사림을 함해하려는 것이라 하니 이것은 이 항의 본뜻과는 다릅니다. 신들은 모두 이 뜻을 가지고 아뢰려 하였으면서도 감히 발언하지 못한 것은 이 지경에 이를까 두려워서였습니다. 가령 이항의 말 끝에 비록 착오가 있었다 하더라도 어찌 이것 때문에 찬축시킬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여러 사람의 뜻을 이항이 먼저 아랜 것인데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공로는 대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재상도 생각하는 바가 있으면 또한 말할 수 있습니다. 만일 대간 외에는 말할 수 없게 한다면 생각이 있으면 반드시 진달한다는 말을 실행할 수 없게 됩니다. 신들의 마음은 서로 이 폐해를 알아서 고친다면 거의 허물이 없이 서로 좋게 될 것입니다. 신들은 사람을 상하게 할까 두려워서 항상 아뢰려야 하면서도 감히 발언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항이 먼저 말한 것인데 이렇게 주의 준다면 더욱 괴격해져서 다시 과감히 말하는 자가 없을 것입니다. 하니 회답하였다. 내가 어제 이 양의 말을 듣건대 지난 날의 이 일을 인용하였는데 이는 다른 뜻은 없고 단지 은미할 적에 방지하여 후일의 큰 패단을 구제하고 사림을 보호하려는 것이었다. 다만 재상과 대간의 사이에 대해 경중을 논한 말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이다. 재상에게 허물이 있으면 대간이 규찰하고 대간에게 실수가 있으면 재상이 말하여 재상과 대간이 서로 가부를 논하면 임금은 그 중에서 옳은 것을 취할 따름이다. 임금이 만일 아무 사람은 중히 여기고 아무 사람은 경하게 여겨 들어준다면 반드시 한쪽만 들어주는 패단이 있게 되는 것이다. 대저 이항이 말한 것은 사류를 함해하려는 것이었다. 내 생각으로도 찬축은 과중하다 여겼으므로 유난하는 것이다.
당금의 일 가운데 다른 일은 알 수 없지만 대간에 임명되는 길이 넓지 않아 미편한 것은 나 또한 생각한 것으로 이미 정조에 정교하였다. 이항은 전주에 있으면서 들었고 또 여러 대신들에게 의논하여 말하였으니 이 말은 그런 것이 아니다. 대간이 정부의 의견을 들었으면 또한 스스로 짐작함이 있어야 할 것이다. 정조실록 59권 중종 22년 8월 14일 기미 세 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로 아뢰기를 이항이 아랜 바 대간의 말만을 들음이 불과하다는 말은 장차 언로가 폐색되어 국가에 크게 관계되겠기에 신들이 논개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경연에서 장광필이 어찌 지난날에 남은 습관이 없으리요. 사람의 비난을 받고서 스스로 인피하지는 않고 도리어 그 사람을 논박함이 지난날과 다름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당초 이항이 아래였을 때도 신들이 일시 제상의 논박을 받고 직위에 있기가 어렵다 하여 여러 번 주달하여 사직을 청하였으나 윤호받지 못하였으므로 마지 못하여 직위에 나왔습니다. 대저 직위에 나오면 맡은 바 일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그릇된 일은 당연히 밝게 바르고서 주의를 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제상들이 더욱 신들을 거르다 하니 결코 직에 있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감히 물러갑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오늘 아침 경연에서 정광필이 아는 것은 이것이 확실한 의논이다. 이항이 재상으로서 이를 말하였는데 즉시 찬축시키는 것은 불가하다. 이항이 사람을 해치려 한 것은 아니다. 지금 또 정부가 와서 아랫말을 들으니 또한 이항만은 만의 뜻은 아니었다. 여러 사람의 생각이 다 그러하였으니 찬축시킬 수 없다는 뜻을 이미 말하였다. 사직하지 말고 직에 나오라는 일을 대간을 불러 말하라 하였으나 모두 3번 사직하고 물러갔다. 전조실록 59권 중종 22년 8월 14일 기미 네 번째 기사. 반석평을 함경북도 절도사에 제수하다. 전조실록 59권 중종 22년 8월 15일 경신 첫 번째 기사. 대간이 부름을 받고 들어왔다가 사직하고 물러갔다. 2번이나 그렇게 하다. 전조실록 59권 중종 22년 8월 15일 경신 두 번째 기사. 홍문관 은교, 심의흠, 교리 황헌, 부교리 황념, 김희열, 수찬, 성순, 주세붕, 장자, 김의정, 한두 등이 아래였다. 전번에 경연에서 이항이 아랫말을 신들도 또한 들었습니다. 대저 제상이 경악에 입참하여 생각하는 바를 진술하는 것은 본래부터 당연합니다. 다만 이항이 아랫말이 시패를 바로잡고자 한 것인데 그 말이 타당하지 않아 언로에 크게 방해되므로 대간이 논박한 것은 당연하니 모름지기 속기 파직시켜야 하겠습니다. 대간도 또한 대신의 논박을 받았으니 사세가 구차하게 재직할 수 없습니다. 채직시키소서. 대저 조정에서 대신과 대간이 옳고 그런 것을 논쟁하여 서로 가부를 가린 연후에 국가가 안정되게 되는 것이지만 근래에 대간과 대신이 서로 어긋나 불화한 것은 국가의 복이 아닙니다. 이 뜻을 위에서 살피시고 힘써 진정하도록 하여 상하를 화평하게 하소서. 사실은 논한다. 이때의 은교 이희근은 즉 일로 하양하였고 남아있는 자들은 연약하여 눈치를 살피거나 남에게 견제되어 감히 입을 열지 못하였는데 수찬, 허자, 성순 등이 홀로 대간으로서 반론하였다. 비록 말이 과중하였으나 논사 지관으로서 그러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런데 정작 이 김의정이 재상에게 부회하여 드디어 큰 소리로 제군은 옛글을 알지 못한다 하고 홀로 고집하여 대간을 그러다고 하니 성순 허자가 그 사이를 주선하면서 양단을 참작하여 겨우 의논을 정하여 아뢰었다. 선비의 풍습이 투미한 것이 이와 같이 극도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식자가 한심하게 여겼다. 의정은 김양진의 아들이다. 전조실록 59권 중종 22년 8월 15일 경신 세 번째 기사. 대사관 정응린이 아래기를 신의 병으로 휴가를 얻어 집에 있었기 때문에 그일 대간이 농계한 일에 함께 참여하여 의논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대간의 논설을 비록 유고하여 집에 있을지라도 서간으로 서로 통하여 회의에 참여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제 대건대 대간의 채직을 명하였다 하니
재직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감히 아래입니다 하니 선교하였다. 비록 병으로 집에 있었으나 서로 통하여 수말을 알았다면 아울러 재직시키는 것이 옳다. 진조실록 59권 중종 22년 8월 16일 신유 첫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근래 대신에 아렘바의 뜻은 대간이 되는 길이 넓지 않다는 데 있다. 나도 또한 항상 그렇게 생각한다. 만약 허물이 없는 자라면 누구인들 못하겠는가? 모름지기 널리 주의해야 할 것이다. 다만 서울에 있는 자만이 아니고 비록 외임에 있는 자라도 합당한 사람이면 모두 주의해야 할 것이다. 진조실록 59권 중종 22년 8월 16일 신유 두 번째 기사 박후롤 한승 우윤회 김근사를 사헌부 대사원에 김인손을 손을 사건은 대사간에 원계체를 지비에 황사우를 사간에 황윤준 이언적을 장령에 김희열 황헌을 지평에 김기를 헌납에 권예를 홍문관 교리에 정만종을 시강원 문학에 이찬 송순을 정언에 박홍린을 수찬에 제수하다. 진조실록 59권 중종 22년 8월 18일 개해 첫 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의 아래기를 그늘의 이항이 아랫말을 보니 언로를 방해하고 사기를 좌절시키는 바가 있어 장래의 폐해가 작지 않습니다. 속히 죄 주소서 하니 전교하였다. 이항이 말 끝에 오발한 것이 있다. 또 의정부가 아랫말을 듣건대 여러 사람의 논의가 다 이와 같았는데 이항이 먼저 발설한 것이라고 하니 이항만을 죄줄 수는 없다. 준조실록 59권 중종 22년 8월 19일 갑자 첫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준조실록 59권 중종 22년 8월 19일 갑자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이항의 일을 다시 아뢰었으나 다르지 않았다. 진조실록 59권 중종 22년 8월 20일 어리축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대사원 김근사 대사관 김인손이 이항의 일을 건논하였으나 연호하지 않았다. 지사 이행이 아뢰기를 이 일은 홀로 이항만의 생각은 아닙니다. 조정이 다 부당하게 여긴 지 오래입니다. 항이 알면서 주달하지 않았다면 실로 잘못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비록 이 배단을 알면서 아뢰지 못하는데 이항이 홀로 먼저 아뢰었으니 신의 생각으로는 조정이 반드시 그를 잘 한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도리어 이와 같이 하니 이항이 언로를 막고 사기를 저상시키고자 했다고 하는 것은 신은 실로 알지 못하겠습니다. 시정의 폐해를 대신이 알면서 어찌 계달하지 않겠습니까? 대신으로 하여금 폐해를 알고도 말할 수 없게 한다면 이 또한 큰 배단입니다. 지금의 기미가 진실로 작지 않습니다. 대저 언로가 어찌 홀로 대신들에게만 없단 말입니까? 위에서 또한 짐작하셔야 되겠습니다. 신은 나라의 두터운 은혜를 잊고 있습니다. 어찌 희양을 연구하고자 하여 이와 같이 말하겠습니까? 이와 같은 말이 또한 대간에게 논박을 받을 것을 신도 모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간이 이항의 말이 후패가 있을 것이라고 하여 아랜다고 하였으니 대신이 그 시패를 아랜 것을 죄준다면 또한 어찌 폐해가 없겠습니까? 하니 상이 일렀다. 근자의 선비의 풍습의 잘못을 그 즉시 말하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람이 모두 언로에 있기 때문에 비록 대신이라도 경솔하게 말하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극도에 이른 연후에야 바로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상하는 자가 많았던 것이다. 일이 만약 여러 사람이 논의라면 대신이 알고 말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다. 다만 대신과 대간의 말은 일이 옳고 그른 데 있는 것이니 지위에 높고 낮은 것을 가지고 경중을 나누는 것은 마땅치 않다. 진조실록 59권 중종 22년 8월 20일 얼쑥 두 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하여 아뢰었다. 이항의 일은 이미 다 아뢰었으며 위에서도 또한 이미 아셨으니 마땅히 속히 파직시켜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쉽게 결단할 일인데 이제까지 유난하기 때문에 대신의 의의가 있은 것입니다. 전에 대간이 농기할 때 좌이정 정광필이 이항을 연구하여 도리어 대간을 공격하니 대간이 논액을 받고 채직되었습니다. 이행이 지금 경륜에서 또한 신들이 아뢰는 뜻이 그러다고 하여 아뢰었습니다. 이것으로 사습은 더욱 좌절돼 언로를 방해하였으니 광필은 재상의 지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채직시키소서.
사신은 논한다. 대간이 이항을 논박하던 날에 장령 권예가 마땅히 이항을 바로 논박해야 한다고 하니 대사원 박호가 항이 대간에게 조광조의 여습이 있다고 하였으니 진실로 사직해야 하겠으나 항을 탄핵하여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고집을 돌리지 않은 채 다만 사직을 청한다고 하였다. 이날 저녁에 박호가 허경을 가보고 그 까닭은 말하니 허경이 항의 말이 잘못이니 바로 논박한들 무엇이 나쁘겠는가 하였다. 다음날 대궐에 나아가서 의논하는데 장령 이하가 다 마땅히 바로 논박해야 하고 말을 여러 번 거듭할 것은 없다 하니 박호도 또한 이에 따랐다. 대개 허경의 말 때문인 것이다. 항이 바야흐로 논박받게 되니 심정에 통서하기를 내가 이제 바야흐로 연소배에게 곤박받고 있다. 그 사이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공도 반드시 밝게 알 것인데 어째서 한마디 변호하는 말이 없는가 하였다. 대개 심정으로 하여금 사료를 배제하게 하고자 한 것이다. 심정이 편지를 보고 굳이 허경을 맞아다가 항의 편지를 보이며 어떻게 처리할까요? 하니 허경이 이와 같은 대공이 만약 말한다면 연소한 무리가 크게 손상될 것이다. 끝에 가서는 국가를 어떤 지경으로 만들지 모른다. 풀어버리도록 주선하여 양쪽이 다 안전하게 하는 것만 같지 못하다 하니 심정도 그렇게 여겼다. 심정이 허경과 더불어 사귀면서 항상 허경이 먼 식견이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의논한 것이다. 이때부터 심정은 모든 입대에서 항이 진술한 바는 실로 신들의 뜻입니다. 이제 항을 죄해준다면 신들은 미안해하는 바입니다. 말할 뿐이고 전혀 견책이 사류에 미치지 않았다. 이때 재상들이 다 성내에 이 일로 인하여 배척하고자 하니 허경이 위와 연락하고 아래와 접촉하면서 조선하면 매우 지극하여 마침내 겨우 진정하게 된 것이다. 다 허경의 힘이다. 광필의 반박은 다만 여습이라고 한 말 때문이고 다른 뜻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진조실록 59권 중종 22년 8월 20일 얼축 세 번째 기사 우의정 심정 우찬성 긴급피비 아래기를 당초에 홀로 이항만이 이 뜻이 있은 것이 아니고 여러 재상들도 또한 이 일을 말한 지 오래입니다. 항이 전일의 패단을 징계하고 그 점이 점점 풍습을 이루어 그치지 않는다면 뒤에 반드시 손상되는 바가 많을 것을 염려하기 때문에 항상 이 뜻을 품고 있었는데 이때 경륜에서 아랜 것입니다. 어세는 비록 다르나 대개는 신들의 뜻과 같습니다. 항의 성품을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다 계달하고자 합니다. 그런 까닭에 먼저 본 조광조 때에도 언사가 중난하였으나 항이 직달하였고 뒤에 김안로 때에도 항이 또한 직달하였습니다. 하는 생각하는 바가 있으면 반드시 계달한다는 것을 이러한 사실로도 알 수 있습니다. 옛 사람이 아들을 아는데 아버지만한 이가 없고 신하를 아는 데는 임금만한 이가 없다 하였습니다. 항의 심술은 위에서도 또한 반드시 아실 것입니다. 다른 뜻이 있거나 자기 자신에게 관계에 있는 일이라면 항은 반드시 이런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항은 젊었을 때부터 대간을 역임했기 때문에 사림의 병폐를 보고 계달한 것입니다. 다만 어세가 대간에게 핍박되었을 뿐입니다. 전의 대간이 항이 정승직을 얻지 못하여 분한 생각을 품고 말한 것이다 하고 또 예부터 권신은 언로를 막아 버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바를 성취하는 것이니 위에서 반드시 짐작하여 보소서 하였는데 신들은 이것을 보고 몹시 경악하였습니다. 광필의 뜻도 이양의 뜻과는 대개는 같습니다. 그런 까닭에 전번의 경륜에서 다만 이양이 실증에 지나친 논박을 받는다는 것만을 계달하였습니다. 대저 재상이 소회가 있어도 계달하지 않는 것은 근래에 그런 배단이 있습니다. 항만이 이렇게 말하는데 곧 잔축시키게 되면 뒤에 누가 말하는 자가 있겠습니까? 광필도 이것을 염려하여 아뢰었습니다. 전자의 대신과 기구가 혹 원사로서 즉시 찬축된 것도 이 일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 까닭에 광필이 또한 이것을 헤아려서 아랜 것이고 결코 항을 연구한 것이 아닙니다. 항이 만약 딴 뜻이 있어서 말하였다면 비록 그 주위를 다스린들 무엇이 애석할 것이 있으며 또 광필이 이 항을 연구하고자 하여 임금을 속였다면 다만 홀로 정성의 지위를 체임할 뿐 아니라 또한 죄주어야 할 것입니다.
신들이 광필과 더불어 전을의 의논을 같이 하여 와서 아뢰었는데 광필이 홀로 농핵을 받으니 직에 있기가 미안합니다 하니 전교하였다. 대신에 아랫말이 타당하다. 이 양은 재상이 된 지 이미 오래다. 처음에 다른 뜻이 있은 것이 아니고 시패를 구제하고자 하여 여럿이 의논한 일을 말한 것이다. 항은 성품이 간직하기 때문에 홀로 아랜 것이다. 그런데 지금 재상과 대간이 서로 대립하고 있는 것은 국가의 아름다운 일이 아니다. 전일 저광조 때 잘못한 일은 반드시 잘못되게 만든 사람이 있었던 것이다. 지금 비록 잘못하는 풍습이 있을지라도 어찌 조정의 사림이 다 그러하겠는가. 정부가 만약 이 패단을 알고 근심한다면 와서 아뢰어야 할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으므로 항이 홀로 아뢰어서 대간의 논핵을 일으킨 것이니 정광필 이 항을 죄질 수 없다는 뜻을 이미 대간에게 말하였다. 이 기회를 당하여 시비를 결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이제 면대해 말하여 대간으로 하여금 대신의 뜻을 알게 하고 대신으로 하여금 대간의 뜻을 알게 하고자 한다. 중조실 59권 중종 22년 8월 20일 얼총 네 번째 기사. 대간에게 전교하였다. 이 항은 조정에 입시한 지 이미 오래다. 내가 어찌 그 성품을 알지 못하겠는가. 그 성품은 강직하기 때문에 시패를 바로 잡고자 하여 말한 것이다. 또 대신의 말을 들으니 이것은 여러 사람의 뜻인데 항이 홀로 아는 것이다. 정광필도 또한 이 항과 같다. 그런데 대간과 재상이 이제 대립하고 있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 아니다. 변고이다. 정광필 이 항이 다른 대신들과 뜻이 같았는데 이제 만약 죄준다면 다른 대신들도 또한 반드시 스스로 편안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반드시 면대하여 말할 것이다. 진조실 59권 중종 22년 8월 20일 얼축 5번째 기사. 상이 선정전에 나아갔다. 우의정 심정 좌찬성 이행 우찬성 김급필 대상 김근사 승지 유보 대사관 김인송과 사관이 입시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대신과 대간의 뜻이 각각 다르다. 그러나 다 조정을 위한 일이다. 이 항이 대신과 뜻을 같이하여 말하였으니 사가 아니다. 이것으로 하여 죄질 수는 없다. 죄 주면 수상도 또한 언사로 인하여 논박받게 된다. 이와 같아서는 대신은 반드시 이 일을 말하는 것을 어렵게 여길 것이다. 항도 또한 실패를 바로잡고자 하여 말한 것이지 어찌 다른 뜻이 있었겠는가 하며 심정이 아뢰기를 그늘에 실정이 없는 이로서 이에 이르렀으니 조정이 구차하게 동조할 수 없습니다. 대간이 이 양의 말이 핍박한 것이라고 하여 논개한 것은 또한 그들이 직임입니다. 대개 대간의 임무는 임금이 잘못이 있거나 대신이 과실이 있으면 마땅히 다 논박해야 합니다. 만약 대간이 잘못이 있으면 대신이 마땅히 말해야 합니다. 대신이 알고도 말하지 않으면 누가 말하겠습니까? 대간과 재상이 서로 가부를 말한 연후라야 임금의 종교와 호령이 편파된 폐단이 없어 정화가 승리할 것입니다. 이 항이 아랫 말은 여러 사람이 우려하던 일인데 항이 홀로 아랜 것입니다. 항의 성품은 소예가 있으면 반드시 아뢰는 사람입니다. 신은 다만 우려할 뿐이고 아뢰지 않았으니 잘못입니다. 그러나 그 우려하는 바는 큰일은 아닙니다. 대신이 말한 것을 위로부터 서로 더불어 가부를 논하고자 하였으니 대간된 자는 적중하게 의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나 임금이 대간을 대우하는 도리는 비록 과격한 일이 있을지라도 마땅히 너그럽게 포용해야 할 것이며 재상된 자도 또한 너그럽게 마땅히 포용하여 그들의 날카로운 설봉이 꺾이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런 까닭에 중난하게 여겨 즉시 계달하지 않았는데 이 항이 먼저 아뢰었습니다. 신들은 전 대간의 차자를 보고 매우 경악하였습니다. 항이 어찌 정성의 지위를 얻지 못할 것을 가지고 분을 품었겠습니까? 그 차자는 또 권간이 언론을 마아가 끄는 연후에 자신의 먹은 일을 감행한다 하였습니다. 이것은 실정에 지나친 말입니다. 만약 이와 같이 말한다면 재상은 뒤에 이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광필도 또한 그 차자를 보고 대간을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에 전일에 말하지 못하였으나 대신으로서 실패를 알고도 말하지 않는다면 또한 조정의 큰 배단이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경연에서 부득이 자기의 소회를 말한 것이지 이 항을 비호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 비호하고자 하였다면 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서로 더불어 가부를 논하여 조정으로 하여금 안정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청컨대 위에서 여러 통하게 하여 안정되게 하소서. 무릇 재상이나 대간이 어찌 조그만 사시민들 있겠습니까? 편안하게 하고자 한 것인데 그들 사세가 이와 같이 되어 이제 아름다운 일이 아니라는 하교를 들었으니 지극히 미안합니다.
위에서 공명정대하게 하시면 대간도 또한 어찌 헤아리지 않겠습니까? 기습이 이와 같으니 모름지기 화평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양사의 장관이 이제 다 입시하였으니 모름지기 공평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김근사는 아뢰기를 무릇 국가에는 재상과 대간이 각각 그 직임이 있습니다. 재상의 반열에 있으면서 그 직사를 그르치는 것은 본래부터 불가하지만 언책을 맡고 그 직을 비우는 일도 또한 옳지 않습니다. 각기 그 마음을 다 할 뿐입니다. 대간이 이항이 시패를 아랜 것을 그러다고 하여 아뢰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으로서 시패를 아뢰지 않는다면 또한 잘못입니다. 그러나 임금은 언로와 사기를 위하여 대간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런 까닭에 비록 실정에 지나친 말이 있을지라도 마땅히 너그럽게 포용하여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이제 이항이 대간을 그러다고 하여 전의 일을 인용하여 말하였습니다. 대간이 항을 논박한 바는 오로지 후패를 아랜 것입니다. 정광필이 다만 이항이 시패를 아랜 말을 가지고 옳다고 하여 대간의 뜻을 살피지 않고 함께 경하게 앉아서 대간의 말을 면전에서 꺾어 논액을 받고 채직되게 하였으니 또한 사체의 결함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다면 과연 대간 누구가 말을 하겠습니까? 임금이 남의 말을 얻어듣기가 또한 어려울 것이니 후패가 지극히 클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황과 정광필을 제주라고 개청한 것입니다. 대저 재상과 대간은 마땅히 서로 안정해야 할 것인데 그늘에 기묘하지 않은 일을 가지고 대립하여 시비를 다투어서 면대하여 시비를 가리기에 이르렀으니 보고 듣기에 놀랄만합니다. 모름지기 신들이 아랜 뜻을 참작하여 쾌히 결단을 내리소서 하고 김인선은 아뢰기를 양사의 인원이 한둘이 아니고 또 되풀이하여 자세히 의논하느라고 날이 저물었기에 이르렀습니다. 마침내 절충론에 귀결시켜서 아랜 것이니 김근사의 말이 옳습니다. 이 항은 사기를 꺾이게 하여 언로를 방해하였으니 반드시 죄진 뒤라야 인심이 쾌하게 시비를 알 것입니다. 또 제신들의 의논이라고 하는 말은 대신을 중하게 여기는 일입니다. 대가는 공론이 있는 곳인데 정광필이 서로 가부도 논하지 않고 바로 배척 공격한 것은 지극히 잘못되었습니다. 대저 대간의 임무는 임금의 허물과 대신의 잘못을 마땅히 숨기지 않고 다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일을 가지고 공격하고 채직시킨다면 그 조짐이 작은 것이 아니니 잘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심정은 아뢰기를 사기를 꺾이게 하였다는 말에 대해서는 신은 자세히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항은 젊을 때부터 대간의 직임을 지냈으니 어찌 사기를 꺾이게 하고자 하였겠습니까? 다만 언제가 잘못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항이 전번의 일에 징계되어 매양 이것을 말하고 있었으니 반드시 사림에 손상이 있을까 두려워하여서 바로잡고자 한 것이고 사기를 꺾고자 한 것은 아닙니다. 사기가 꺾이게 한 뒤에야 다시 무엇을 할 일이 있겠습니까? 신이 대간의 차자를 보니 권관으로 거론하기에 이르렀으며 또 잔축을 청한다고 하였습니다. 근일에는 잔축을 청한다고 한 말을 반드시 성립시키기를 기필하고 있기 때문에 위에서 부득이 굽혀 주어진 때가 혹시 남아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무지한 이 항을 대간이 갑자기 잔축을 청하는데 대신이 그 시비를 말하지 않는다면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광필의 말은 결코 항을 연구하려는 것도 대간을 막아 누르려는 것도 아닙니다. 광필은 노성한 사람입니다. 전일의 일을 가지고 다 우리들이 어지르지 못한 소치이다 합니다. 항이 사기를 끊고자 하였다는 것은 그러할 리가 만무합니다. 대간과 대신이 서로 옳으니 그르니 하고 서로 다투니 임금이 너그럽게 용납하고 채청하여 시비를 제정한 뒤라야 조정이 화평하겠습니다. 정부와 대간이 다 여기에 들어왔으니 위에서 밝게 살피시어 국시를 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불우한 일을 사방에 전문하게 하는 것은 신은 좋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재상이 이와 같이 말하였다 하여 사기가 어찌 꺾여지기에 이른단 말입니까? 비록 임금이 진노 아래에 있어라도 마땅히 꺾이지 않아야 할 것인데 어찌 이 양의 한마디 때문에 사기가 꺾이겠습니까? 비록 대간에게 묻더라도 어찌 광필과 이 양을 사특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다른 뜻이 없을 것입니다. 하고 긴급 피번 아래기를 위에서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전교의 여러 사람의 의논이라면 정부가 마땅히 와서 아뢰었어야 했을 것이다 하였는데 상의 정교가 당연합니다. 신들이 어찌 과연 미처 아뢰지 못하였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이 양의 일언을 조정이 반드시 옳다고 해야 할 것인데 이제 도리어 이렇게 되었습니다. 항의 뜻을 추구한다면 대신을 중히 대우하게 하려 한 것이며 또 대간을 임용하는 길을 넓히고자 하여 아랜 것입니다. 지금 대간이 되는 자는 수가 정해져 있어 서로 바꿔가면서 하고 있으니 어찌 배단이 없겠습니까? 임금께서 이런 사실을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중예가 배단이 있다고 하여 온 지 이미 오래입니다. 신들이 언로를 넓히고자 하는 것은 무릇 남의 신화된 자는 평소의 생각이 다 대간이 되어 뜻 펴기를 원기 때문입니다. 만약 대간 임용의 길을 넓힌다면 상의 보고 듣는 것이 저절로 밝아지고 언론은 저절로 넓어질 것입니다. 지금의 대간이 된 자는 마치 상하번처럼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언로가 넓지 않아 그 배단이 많습니다. 한때뿐 아니라 만류의 배단이 작지 않습니다. 항이 전의 일을 목격하고 상심한 바가 많았기 때문에 언로를 넓혀서 후패가 없게 하고자 하여 아랜 것입니다. 어찌 다른 뜻이 있겠습니까? 중론을 헤아리지 않고 홀로 아랜 것은 옛사람의 일과 같습니다. 사기를 편안하게 보존하여 마침내 후패를 얻게 하고자 하여 말한 것이고 사기를 꺾고자 한 것은 아닙니다. 반복하여 헤아려 보아도 신은 그 잘못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상의 하교에 항이 경종을 나눈 것은 마땅치 않다 하셨습니다. 항의 말은 상으로 하여금 대신의 말을 치우치게 편청하게 하고자 하여 말한 것은 아닙니다. 그늘의 일을 가지고 본다면 양곡을 전운할 논의가 이미 정하여졌는데 서방의 농사가 우연만 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종의 곡식을 또 경솔히 이전할 수 없기 때문에 대신이 정지하기를 개청하였으나 상께서 유난하였는데 그 뒤에 대간이 아뢰니 윤허하였습니다. 대신이 아뢰었으나 듣지 않고 대간이 아뢰자 따르셨으니 이것은 대신을 중하게 대우하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아뢰지 않는데 항은 소외가 있으면 반드시 계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자기에게 관계되는 일이 아니면서 아랜 것이고 본디 대신과 대간 사이 경종을 나눈 것은 아닙니다. 대저 옛날에 제왕이 대신과 더불어 국사를 모의할 때 그 사이에 만약 잘못하는 일이 있으면 대간이 허물을 바로잡고 잘못을 규정하여 바른 대로 돌아가게 하였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본다면 임금이 대신과 더불어 국사를 하면 대간이 따라서 규정하는 것은 사람의 일신에 있어 원수와 고갱과 이목을 어느 하나도 피할 수 없음과 같은 것이니 경종을 구분할 수는 더욱 없습니다. 항이 대신을 무겁게 대우하는 도리를 끌어서 이 아랜 것은 그들이 국사를 모의하는 일을 중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람이 비록 옛사람만 못하나 지금 시대에 어찌 다른 시대의 인물을 빌어다 쓸 수가 있겠습니까? 모름지기 위로부터 천신, 한, 연후, 라야 상하가 다 마음과 힘을 다하여 나라 일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항의 말은 이것을 아랜 것이지 어찌 다른 뜻이 있겠습니까? 대간이 부당하게 여기는 바는 남은 버릇이 아직도 있다 한 말을 그러다고 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그 언세의 잘못이라고 하는 것을 신은 알 수 없습니다. 조광조는 조정을 반란시킨 사람이어서 항의 말에 남은 버릇이 아직도 있다 한 것입니다. 대간이 이것에 경악하여 농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양이 어찌 대간에게 죄 주기를 청한 것이겠습니까? 만약 대간에게 죄 주기를 청했다면 비록 사죄로서 죄준들 아까운 것이 뭐 있겠습니까? 대간에 채용되는 길이 지금 매우 넓지 못합니다. 그런 까닭에 이것으로 인하여 전일과 같은 폐해가 있을 것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항이 터럭만큼이라도 자기에게 강구하는 일이 있어서 사림을 해치려고 한다면 신들이 어찌 이와 같이 아뢰겠습니까? 대간이 항의 언세에 잘못이 있다고 하여 그것을 그러다고 아뢰는 것은 좋으나 전 대간이 항이 정성의 직을 얻지 못한 것에 분을 품었다고 하여 갑자기 잔척을 개척하였으며 근간에도 또한 이와 같은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광필이 미안하여 상달한 것입니다. 성명한 임금의 아래에서 어찌 연구하는 일이 있겠습니까? 만약 구호하였다면 어찌 재상의 지위를 파면하는 데 그칠 뿐이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양국을 전운하는 일은 당초에 대신이 개청하였으나 내가 파단이 있다고 하여 어려워하였는데 대신이 거듭 아뢰고 강청함으로 국을 설치하라고 하고서 하라고 명하였더니 얼마 안 가서 대신이 또 파할 것을 청하고 대간도 또한 마땅히 파해야 된다는 뜻으로 아뢰었다. 그래서 대신과 다시 의논하여 파한 것이고 대신의 말은 믿지 않고 대간의 말만 들은 것은 아니다.
항의 말도 또한 대간과 대신이 서로 더불어 가부를 논하게 하여 위에서 채택하여 쓰고자 한 것이고, 나도 또한 항의 말을 잘못이라고 한 것은 아니다. 항의 말에 어찌 사정이 있다고 하겠는가. 만약 사정이 없다면 비록 말 끝에 잘못이 있을지라도 대가는 마땅히 짐작해야 할 것이다 하였다. 이 행이 아뢰기를 신의 말도 또한 그러다고 하니 신은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위에서 하문하였으니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저 임금의 허물과 재상의 잘못은 대간이 반드시 곧게 차근한 후 연후에야 유익한 것입니다. 비록 대간이라도 과실이 있다면 재상이 또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행령 말하는 자가 있으면 대간이 지척하여 그러다고 하기 때문에 대간의 말에 관하여는 사람인들이 감히 말하지 못합니다. 대간의 잘못이 만약 작은 일이라면 말할 수 있겠지만 만약 그 잘못한 바가 큰 것이라면 재상이 어찌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항의 말이 어찌 보는 바가 없이 그렇게 하였겠습니까? 아니 상이 이르기를 오늘 면대한 것은 오로지 이 일을 위한 것이다. 재상과 대간의 뜻이 어찌 딴 것이 있겠는가 하며 이 행이 아뢰었다. 이것이 다 나라를 위한 일입니다. 만약 다른 뜻이 없다면 어찌 의논이 같지 않아서 서로 용납되지 않는 일이 있겠습니까? 진저시록 59권 중종 22년 8월 20일 얼추 여섯 번째 기사 대간이 아뢰기를 다른 뜻은 지금 면대에서 이미 다 아뢰었습니다. 결정을 모르겠으니 속히 쾌단을 내리소서 하니 전교하였다. 전광필 이항을 파체시킬 수 없다는 뜻을 이미 다 말하였다. 대신의 뜻도 이제 면대에서 이미 다 알았다. 만약 광필 이항을 요동시키면 의정부도 의논을 같이 하였으니 반드시 편안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까닭에 연호하지 않는다. 진저시록 59관 중종 22년 8월 21일 병인 첫 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하여 아뢰기를 어제의 전교에 논하시기를 이항 전광필은 그들의 뜻이 아니고 곧 대신들이 의논한 것이니 만약 두 사람을 주의해 준다면 다른 대신들도 또한 스스로 편안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신들은 두 사람이 시패를 아뢰는 일을 그러다고 하여 아뢰는 것은 아닙니다. 시패를 대신이 아뢰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만 이항이 아랠 때 말이 대간을 침노하여 아직도 지난날에 남은 버릇이 있다고 하였고, 광필은 대간이 농계한 때에 있어 대간의 논의를 면전에서 꺾어서 채직되게 하였으니 장래의 패단이 지극히 큽니다. 신들은 이것 때문에 아랜 것이니 대신들이 논의한 일은 이것과는 서로 관계가 없습니다. 비록 두 사람에게 죄 준들 대신이 무슨 스스로 편안하지 못할 것이 있겠습니까? 속히 쾌단을 내리소서 하니 전교하기라. 이항은 결코 파면시킬 수 없고 전광필을 결코 채직시킬 수 없다는 뜻을 이미 전교하였다. 어제의 면대에서 나의 뜻과 대신의 뜻을 대간은 이미 다 알았을 것이다. 대신은 이항, 전광필과 더불어 여러 사람이 의논하였다고 하고 대간은 대신이 의논을 같이 한 일은 이것과는 서로 관계가 없다고 하였다. 대신들은 또 만약 이 두 사람에게 죄 준다면 신들도 또한 직무에 나아갈 수 없다고 한다. 이것을 가지고 본다면 이항과 광필을 파체시킬 수 없다 하였다. 4번 아뢰었으나 윤하지 않았다. 진저시록 59관 중종 22년 8월 20일에 병인 두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진저시록 59관 중종 22년 8월 21일 병인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사자를 올리기를 언로가 열리고 막힘은 사기에 관계되고 사기의 성세에 질환이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항의 잘못 재상과 대간의 경쟁을 나누고 전자에 남은 버릇이 있다고 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말이 모두 언로를 크게 방해하고 사기를 꺾어서야 하였습니다. 대신을 존중한 것은 비록 실패를 구제하기 위함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대간을 가볍게 만든 연후에야 대신이 중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간은 임금의 귀와 눈입니다. 조금이라도 가려지고 닫혀짐이 있으면 당장에 위망이 올 것이니 대신된 자 누구와 더불어 중하여 지겠습니까? 더구나 이제 선비의 풍습이 나약하고 아첨하여 기절을 떨어뜨리고 훼손하니 비록 언로를 열어놓고 거두어 바르게 하기를 권장할지라도 오히려 구제하지 못할 것이 두려운데 항의 한마디 말이 근심을 끼침이 무궁합니다. 어찌 한심하지 않겠습니까?
대간이 조직을 개청한 것은 다만 언로를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광필은 조정의 대신으로서 공론을 끓이지 않고 이양을 연구하기 위하여 면전에서 대신의 말을 꺾어 괴격하다고 지칭하면서 일언지하에 쳐버렸습니다. 당당한 성조에 한번 이러한 단서를 열어 놓으면 다른 날 권간이 공론을 배척하는 것이 반드시 여기에 말미암아 생기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들이 비록 항의 말은 다 신들이 논의하는 것이다 할지라도 대간을 가볍게 여기고 언로를 막는 것이 어찌 다 대신들의 뜻이겠습니까? 이 양을 파면시켜 내치고 광피를 책면한다면 죄가 각각 돌아갈 때가 있는 것이니 대신 누구가 스스로 불안해하는 자가 있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공론을 통찰하시고 급히 윤호하는 명을 내리소서 했는데 전교하였다. 나도 사기를 불식하여 언로를 열어 넓히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이항 정광필은 사사로운 뜻이 아니고 공론을 가지고 말한 것이다. 만약 이항을 파면시키고 광필을 책면한다면 그 배단이 도리어 클 것이다. 진저실록 59권 중종이 12년 8월 20일 정명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사간 황사우가 아뢰기를 광필을 채직시켜 이항을 죄주어야 한다는 뜻은 이미 다 아래였으며 위에서도 또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속히 쾌단을 내리소서 하고 집이 원개체는 아뢰기를 항이 아랫말이 비록 대신과 더불어 뜻이 같을지라도 언세가 후세의 폐단이 있는 것은 이 어찌 대신의 뜻이겠습니까? 또 항이 아랫바의 뜻을 다 그러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대간에게 지난날에 남은 버릇이 있다고 말한 것은 어찌 장래의 근심을 끼칠 말이 아니겠습니까? 대저 대간은 공론을 가졌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 말이 비록 과격할지라도 임금이 너그럽게 용납하여 대우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누가 즐겨 지는 하겠습니까? 더구나 지금은 말세라서 기절이 여지없이 땅에 떨어졌음이리까? 대간이 이와 같이 배척을 받는다면 후세에 반드시 공론이 없어질 것입니다. 이항은 죄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광필은 대신으로서 뭔 생각을 헤아리지 않고 도리어 언사로 대간을 그러다고 하여 채직되게 하였습니다. 지금은 성명한 때라서 염려할 바가 없지만 뒷날 만약 큰일이 있으면 그 폐가를 이미 아마 구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광필이 이미 재상의 채무를 알지 못하였으니 책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저 광필과 이항이 시패를 구하기 위하여 아뢰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 말에 후패가 있습니다. 대신들이 첨의한 일은 이 일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니 비록 이 두 사람을 죄준다 해도 다른 대신들이 어찌 이것을 가지고 스스로 불안해하겠습니까? 하고 영사 심정은 아뢰기를 대간이 후패를 염려하여 아뢰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만 이 양은 성품이 끓이고 숨기는 일이 없어 소외가 있으면 반드시 깨달아는 사람입니다. 전번에도 남이 말하지 않은 일을 항이 다 아뢰었습니다. 이것을 상께서 어찌 알지 못하겠습니까? 더구나 이번에는 항이 부중의 여러 사람의 뜻을 아는 것인데 대간이 갑자기 찬축하기를 결정하였으니 이것은 지나친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필이 듣고 마음에 놀라는 바 있어 구해한 것입니다. 만약 실정이 없는 일을 가지고 서로 오르니 그러니 하여 마침내 죄를 받게 된다면 그 패가 어찌 크지 않겠습니까? 대저 임금의 실책이나 재상의 과오는 대간이 마땅히 규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간이 어찌 다 올바르게만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잘못하는 일이 있으면 재상이 또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재상이 알면서 말하지 않는다면 국정이 잘못될 것입니다. 재상과 대간이 서로 가부를 말하여 조정이 편안할 것입니다. 건번에 제 수상을 갑자기 책면하기를 결정하였으니 시는 그것이 합당함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또 이 지위의 이름은 거의 다 늙어 없어져서 남은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광필이 백료 위의 지위에 있으면서 국사를 가부하다고 마침내 책면된다면 시는 또한 그것이 가함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신과 같은 자는 인재가 모자라서 재상이 될 수 있었으나 광필은 바로 성희연, 신용계 등이 천개 뽑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옳다 그르다 하는 일로 채직된다면 후세의 논평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옛날에는 대신을 대우하여 비록 심행이 부정이 있을지라도 오히려 유박불수라고만 하였습니다. 전번에 대간의 계청에 따라 이 유청을 채직시킨 것을 여론은 오히려 경솔하다고 하여 그의 자처를 기다렸어야 하고 경솔하게 채직시킨 것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광필은 신에게 있어서는 선배입니다. 율문을 봐도 또한 의현이니 의능이니 하는 말이 있으니 가볍게 채직시킬 수는 없습니다.
비록 대간의 계청이 마땅하다고 할지라도 대간 이외의 사람은 말할 수 없게 한다면 그 폐단 또한 클 것입니다. 장광필 이항은 신과 뜻이 같은데 다만 한과 광필만을 죄준다면 죄는 같은데 벌은 다르게 되는 것이니 신은 사세상 직무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기묘하지 않은 일을 가지고 이와 같이 대립하고 있으니 모름지기 위해서요 안정시켜야 하겠습니다 하고 지사 홍숙은 아래기를 대신은 조정의 원기이고 대가는 조정의 이목입니다. 서로 붙잡아 의지해야 할 것인데 이제 와서가 이와 같이 대립하니 조정에 있는 사람이 누가 편안하겠습니까? 대저 백간이 조정에서 화합하고 만민이 화합하는 것이 나라의 복입니다. 이항이 경중을 나눴다는 말은 신은 알 수가 없습니다. 어찌 편파하게 대간을 가볍게 여겨 대간을 저해하고 억압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했다면 항은 비록 죄를 받아도 마땅합니다. 다만 신의 생각으로는 근일에 대신에 근위가 이승겸을 조율한 일과 전운의 일을 가리키는 것을 말한다. 행해지지 않으므로 항이 이것을 아는 것인데 말이 자실된 것으로 봅니다. 이런 것이라면 어찌 죄주어야 하겠습니까? 성명하신 임금이 위에 계시고 공론이 크게 행해지는데 어찌 대간을 가볍게 여겨 대간을 억누를 수 있겠습니까? 옛 말에 관사가 서로 규정한다 하였습니다. 모른지기 서로 그 잘못을 말한 연유라야 나라 일이 옳게 될 것입니다. 만약 나라 일이 날로 잘못되어 가는데 방관만 하고 침묵한다면 나라가 나라 꼴이 아닐 것입니다. 대저 그늘에 경련에 입시한 대신과 대간이 한마디 말도 없이 물러나오니 여론이 혹 그러다고 합니다. 천위의 지척 아래에 서로 시비를 가부하는 때에 간혹 대신을 침범하고 간혹 대간을 침범하는 것을 하나하나 지적하여서 죄준다면 언로에 크게 방해될 것입니다. 대신과 대간은 국가의 소중한 존재인데 이제 서로 화합하지 않음이 이와 같으니 누군들 우려하지 않겠습니까? 이향 등의 일은 실정이 없이 생긴 일이니 아마 저질 수 없겠습니다. 위에서 참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상이 일렀다. 지금 만약 광필을 책면하고 이항을 파출시킨다면 정부의 대신이 누가 스스로 편안해 하겠는가? 만약 그렇게 된다면 조정의 변고가 무엇이보다 큰 것이 있겠는가? 대가는 모름지기 반복하여 짐작하는 것이 좋겠다. 유박불수는 분명히 단정하지 못하는 뜻으로 규방이 엄숙하지 못한 것을 말한다.